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업 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자,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 진단 1000건도 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진단 맡기시면은 확실하게 진단 보고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업 연말 자본금, 건설업 자본금 계산하는 거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 과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유형자산의 평가, 뭐 물론 이제 무형자산도 있는데 유형자산의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뭡니까? 유형자산. 여러분들의 자산인데 이건 고정자산이라고도 하죠. 고정자산. 자, 이 자산은 뭐냐면 자산을 한번 사면은 이 자산의 쓰임새가 그냥 바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 원재료를 투입을 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사면은 현장에 투입되면은 바로 그냥 경비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 자산으로 남아있을 세가 없이 수익에 대응돼 가지고 경비로 처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럭을 샀어요. 포토를 샀어요. 그래서 뭐 이거 사소한 좀 이렇게 조그만 물건들 이렇게 왔다 갔다 날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포토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하나가 발생하면 거기서 사용하고 포토를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현장에 묻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현장 생기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 그 자동차를 그 어떤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사용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고 여러 해에 걸쳐서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해에 그 포토를 구입한 가격이 경비 그 비용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해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 사용 기간에 걸쳐서 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배분을 해가지고 투입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를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자,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자산의 쓰임새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 이런 거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중요한 겁니다. 정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그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시킨다라고 했죠. 이게 또 중요하죠. 뭐죠? 이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그 어떤 그 정의, 소유권, 이 회사가 이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이게 적절하게 비용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자, 소유권이 없으면 부실자산이니까 그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것보다 먼저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사용 목적이 전혀 딴 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건설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임대를 해야지 라고 해서 사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토지 건물인데 임대용 토지 건물 있잖아요. 이거는 자산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그 회사 자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건설업을 위해서 투입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겸업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겸업자산을 제가 부실자산과 동일하게 자산에서 빠지는 건 맞지만 겸업자산은 부실자산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렸어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건설업을 하시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자산 쪽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 3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임대용 자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임대용 자산. 건설업 자산이 아니고 건설업 자산이면 뭡니까? 여기 본점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건설업 자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대용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 임대를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 받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임대 보증금 얼마요?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살 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뭐 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장기 차입금으로 1억 5천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1억 5천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겸업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실제성은 있지만 건설업에 투입이 안 되니까 겸업자산으로 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빼고 이거를 내가 애초에 안 샀으면은 토지 건물을 안 샀으면 이것도 발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2억 원의 부채가 지금 자본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겸업자산으로 빼면은 요거야 대응되는 부채 요것도 빼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총 자산 3억 빠지면서 부채도 2억 빠지니까 순액 1억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겸업자산이에요. 부실자산과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케이스는 겸업자산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요거는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또 좀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토지 건물 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차량이라든지 또 뭐 있죠? 뭐 직기 비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사무실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시설 장치도 있을 수 있고, 뭐 기계 장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 소유권 어떻게 입증합니까? 토지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요. 차량은요? 차량 등록증 제시하면 되잖아요. 진단자나 공무원한테.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직계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매출이란다. 매입세금 계산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입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는 걸 봐서 여러분들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소에서 그거를 고정자산에다 계산을 해놓고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유형자산 그 명세서 또는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가져오면 자산 쫙 있고 감가상각 돼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 회사 소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등치 큰 거 토지라든지 건물,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거는 등기부등본이나 차량 등록증을 받아서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그 밖에 유형자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면요.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 있는데 지금 건물은 아직 없는 거죠. 건물은 이렇게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금액, 지금 여기까지 투입된 건축비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종합한테 외주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발주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투입된 금액이 뭐 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억 원을 이게 무슨 용도냐 이거예요. 무슨 용도냐 물어보니까 나 토지에다가 여기 건물 져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사 사옥으로 쓸 겁니다. 사옥으로. 그러면은 사옥이라는 거는 건설업 등록기준 사무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게 준공이 나면은 건물로 바뀌는 거네요. 건물로. 근데 이 건물이 사무실로 쓰는 거니까 건설업 자산이네요.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제 얘기대로 진짜로 이렇게 모든 그 어떤 정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서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이 되면 인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렇지 않죠. 건설 중인 자산. 지난 편에서 제가 선급금 말씀드렸는데 선급금처럼 경비 넘치니까 또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여기다 갖다 넣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다음 편에서 볼 개발비, 연구개발비와 더불어 건설 중인 자산도 넘치는 경비 주체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놓은 거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저는 인정 안 해줍니다. 왜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실자산의 가능성이 90%가 넘거든요. 이거 인정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그 밖에 유형자산인데, 요거 소유권 있고, 감가상각이 잘 돼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게 임대용 자산인 경우에는 물론 경업자산으로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유동 자산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고 하고 이 토지와 건물이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 즉 실질 자산이다. 건설업 본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라고 하면은 자, 이 금액이 이 토지와 건물의
금액은 어떻게 평가돼서 여기 올라가 있습니까? 요거는 취득원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구입할 때 10년 전에 토지를 만약에 3억 원 주고 건물을 2억 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장부가에 그대로 3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전에 토지 3억이 지금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거를 남한테 팔면은 10억을 받고 팔면은 이거는 10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차익이 7억이 생기는 거를 이 회사 소유니까 이 회사가 그 차익 7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계학적으로는 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좀 가만히 있는데 이 이익을 7억의 차이가 나는 거를 내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익을 인식을 해버리면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손익계산서 이익이 팍 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이번에? 그리고 세무서에서 봤을 때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어요? 법인세 많이 내셔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시세가 7억이 올라서 10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익이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를 한 차이가 7억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익이죠. 그러면은 자, 그 평가를 했더니만 이익이 7억 원이 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손익계산서로 보내면은 당기순이익이 왜곡되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왜곡되니까 그리고 법인세도 과세 받아야 되니까 손익계산서로 보내지 말고 그냥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놔두세요. 이게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요거를 다시 살려갖고 7억을 그때 이익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면 이익으로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토지가 3억이었는데 얼마가 돼요? 10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은 이쪽에 자본을 늘린다니까요. 이거를 이 10억은 근데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억쯤 받을 거야.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10억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붙여서 평가 차익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건설업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이 커진 거예요. 거기에 이거 우리가 토지 건물 처음에 전제가 건설업 자산이었지 않습니까? 건설업 자산 이거 그 건물 빼고 토지가 3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7억 원에 대한 건설업 자산을 더 확보한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 같습니까? 이런 경우 많이 보입니다. 토지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토지를 재평가함으로 인해서 건설업 자산을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토지 건물이 겸업 자산인 경우에는요, 임대용 자산인 경우엔 이때는 별로 실익은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나 자 빠져나가니까 별로 실익은 없겠지만 이 건물이 혹시라도 이 건물 안에 본점이 들어가 있으면서 나머지 일부를 임대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건설업 본점이고 본사고 그러니까 등록해 있는 사무실이고 이거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 전체를 다 실질 자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질 자산이니까 아까 겸업자산과 달리 여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 차입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도 정부 실질 부채로 그냥 부채로 다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이 부채들 뺀 거 순액만큼이 건설업 자산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액이 장부가액이 취득한 지 오래돼 있으면 이 자산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은 또 점점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갭이 줄어들어 갖고 별로 차익이 그러니까 이익 보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토지
토지를 평가하면 돼요. 건물은 뭐 평가액 늘어나지도 않으니까요. 토지를 평가해서 잔고가액을 올려버리면은 건설업 자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그 토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어떤 건설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자산 중요하니까 뭐 다른 편에 비해서 조금 더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에요. 임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겸업자산이죠. 빠지죠. 여기에 대출받은 거 임대보증금 같이 빠지죠. 이게 그 원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실질자산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요? 주택인데도요. 거기 사무실, 주택에 사무실 못 들어가잖아요. 등록해준 미달이잖아요. 주택, 공부상 주택에는 사무실로 등록을 못 하니까요. 근데 주택 임대 주고 있는데도 실질자산인 경우. 자, 여러분들이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 그 사이에 대물로 받았을 때 토지 건물을 대물로 받았을 때 언제부터? 발생일로부터가 아니고 대물로 받아서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2년간은 실질 자산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임대용 자산인데 대물로 받은 거다 그러면은 2년 동안은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건설업을 위한 토지, 건물 뭐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겠죠. 보통 자가 건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요, 전편에 본 임차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및 그 밖에 유형자산 했는데, 이거는 지우세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요 건설 중인 자산은. 그 밖에 유형자산은 있죠. 뭐 차량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비품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요게 X가 아니고, 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지우세요. 자, 그리고 평가는 적정한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을 꼭 해서 반영을 해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형자산은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좀 굵직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량이라든지 직계 비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형자산도 건설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마무리하겠습니다.